자, 저희가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제목은 헤일이에요. 네네. 파주에 있는 그 예술인 마을이죠. 바로 네, 예술인이세요. 다 네. 잘하신다 형님. 모르는 거 없어요. 만약에 마왕이 형님이 이거 나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네. 지켜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오답을 얘기하길 원하는 거지. 헤일이의 뜻 아세요? 왜 헤일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방금 조롱당했네. 헤일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노동요의 이름이었다고는 하는데 그 지역에 노동요 이런 거였나 보다. 헤리. 누구 부르는 거구나 헤이. 헤이리. 그러니까 이 씨를 부르는 거지. 헤이리. 이렇게. 형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헬로리.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별걸 다 알고 진짜 있구나.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싸우잖아. 그러면 칼로리. 죄송합니다. 칼로. 근데 저도 괜찮았어요. 되게. 칼로리는 헤일이 지명이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어떤 괴담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항상 카노나 마왕이 형님이 마지막 사연을 읽으니까 약간 주인공 같아서 그랬어. 저 읽은 적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 거니까 영준님께서 두 사람 중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사연 읽었을 때 초롱초롱하게 리액션도 좋았고 집중하였는지 한 명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이 마왕 형님이고 오른쪽이 카노입니다. 네. 검은색이 카노, 하얀색이 마왕. 네, 골라주세요. 한 분이 지금 고개를 엄청 숙이시고 아니야. 두 분 다 얼굴이 빨개지는데. 빨개지고 이거라고. 저는 이게 오늘 조금 많이 되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카노님 가겠습니다. 눈물 것 같아 진짜로. 한번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생존입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 노영준 배우님 한 달 만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선택받았어. 그래요? 그가 집중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좀 실수했나요? 실수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집중 미친 듯이 하고. 자만이고 오만이야. 너 자만이고 오만이야. 넌 지금 자만과 오만 사이에 있어. 왠지 또 바꿀 것 같아. 지금 빨리 가야죠. 자, 우리 카노의 헤이리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시연님에게 입덕해서 공포 라디오에 빠지게 된 한 애청자 유기농 당근이라고 합니다. 늘 영상을 시청만 하다가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연님이랑 동갑인데 제 또래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잖아요. 보통 06년도에 입대를 많이 했어요. 저 또한 06년도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중 전방에서도 전방이라는 파주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보직도 힘들기로 유명한 지뢰를 제거하는 지뢰 제거병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무거운 보호복을 입고 지뢰를 제거해야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지뢰라는 무게가 DMZ 안에나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파주 헤이리에 있는 인근 야산에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한국 전쟁 당시 남한 중공군을 몰아내기 위해 미군의 수송기로 지뢰를 무차별 살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도 이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했다 겪은 일입니다. 아직 무더위가 한창일 여름에 지뢰 작전에 투입된다는 소리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20km나 나가는 보호 장비를 입고 한여름 따가운 햇빛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일은 무척이나 고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걷던 곳도 아니고 탐지봉으로 땅을 찌르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땅 몇 번 쑤시고 한 걸음 또 몇 번 쑤시고 한 걸음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마치 절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3인 1조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저는 물론 제 후임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시 3명 중 제가 제일 선임병이었거든요. 잠깐만 쉬다 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근처 그늘이 넓은 곳을 찾아 장비를 벗고 흙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름이라 수풀이 우거져 두껍게 그늘진 곳이 제법 많았어요. 쉬면서 일정 시간 동안 모은 불발탄을 쉬던 그 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수거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도 있었지만 만일 불발탄이 터질 수 있으니 이렇게 쉴 때마다 그 자리에 모아 놓았어요. 꿀맛 같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장비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15m쯤 전진했을 때 얼마만큼 왔나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게 뭐지? 유기농 성우님 민간인 아닙니까?
우리가 직전에 쉬었던 곳에 웬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헛것을 보았나? 생각할 차에 옆에 있던 후임병도 봤다고 하니 분명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으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갈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일단 큰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전한 후 서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먼저 지휘 통제실에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신보안. 무전을 하던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는 군사작전구역이라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후임도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 헛것을 본 건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일단 무전기로 보고를 마저하고 저와 후임들은 할아버지와 아이를 목격한 곳으로 돌아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할아버지와 아이는커녕 민간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보고를 받은 대대장님을 비롯한 수색 인력이 도착해 작전 지역 일대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할아버지와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조였던 후임 2명은 작전 지역 곳곳에 설치된 간이 유괴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대대장님이 들어와 수색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대장님은 저희 셋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것도 대대장님 전용 1호차 레토나를 타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호차란 대대장님급 정도 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전용 군용차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부대를 복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대장님이 운전병에게 목적지를 일러주었는데 이름이 무슨 절 같았습니다. 대대장님을 따라 산을 좀 타니 산속에 회색 컨테이너 건물이 한 채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 저와 후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컨테이너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웬 스님이 승려복을 입고 방석에 앉아 불경을 외고 계셨어요. 스님은 그러다 저희의 인기척에 구석에 남는 방석을 가져다 앞에 앉으라 안내했습니다. 제가 정가운데 앉고 양옆에 후임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스님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못 볼 걸 봤구먼.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아까 할아버지와 아이를 목격한 일을 말하는 거라 대충 짐작했어요. 저희는 스님이 말하는 대로 명상하듯 양반다리를 하고 허리를 쭉 편 후 눈을 감았어요. 좀 무섭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고 불경을 외며 탁탁 소리가 나는 어떤 막대기로 저를 비롯한 후임들의 등을 치셨습니다.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했나? 그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스님은 크게 문제될 일 없을 거라며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대로 복귀한 저와 후임들은 다음날 대대장님의 호출로 대대장님 방을 찾았습니다. 대대장이 이틀 더 붙여줄 테니까 내일 나갔다 와. 원래 이번 분기 지뢰 제거 임무가 끝나면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대대장님이 이틀 더 붙여 총 6박 7일 휴가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직 지뢰 제거 작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와 후임들은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꾹 참았지만 100%는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군인들에게 최고의 포상은 바로 이 휴가니까요. 그날 하루 만에 대대장님 입김으로 일사천리로 결재를 받아 휴가증이 나왔습니다. 저도 군인이었던지라 오랜만에 사회로 나가서 그런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은 어느새 잊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복귀한 후 다른 후임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임무조 모두 휴가를 나가는 사이 다른 조가 대신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저희가 할아버지를 봤던 그 자리에서 그 조원들도 할아버지를 봐서 또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대장님도 본인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들 아무래도 귀신을 본 것 같다. 대대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25년 전 인근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와 손자가 훼손된 철조망을 통해 작전 지역으로 들어와 밤을 줍다가 유실된 지뢰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대요. 아유. 철조망의 일정 거리마다 지뢰를 경고하는 경고판이 붙어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다 전해 들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추후 발견된 사체의 모습이 그 와중에도 손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뢰가 터진 곳도 바로 저희가 할아버지와 손자를 목격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후 대대장님은 사비를 털어 저희가 만났던 그 스님을 불러 할아버지와 손자를 봤던 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스님이 할아버지의 넋을 잘 달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작전이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를 보지도 또 다른 사람이 봤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무사히 전역을 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귀신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귀신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게 안타깝고 비극적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썰인 것 같아요. 와. 근데 형님 할아버지랑 손자가 거기서 이제 지뢰 밟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왜 계속 그 자리에 모습을 보였던 건지. 지방령 그런 개념인 건가? 죽은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죽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다. 밟았다가 아니라 가다가 펑 터져서 이제 급작이니까 수도 그러다 보니까 있겠다. 계속 거기에 뭔가 에너지가 맺혀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 지금 유기농 당근님은 네. 계속 보이시나 봐요, 령가가. 당근님이요. 네. 제가 이분 알아요. 오. 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희 홈플러스에서 많이 봐요. 아. 저도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받아주신다고요? 정말 프로 방송인들입니다. 정말.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당근님이 보신 거는 이해가 돼요. 당근님이 보신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후임도 보고 딴 소대 사람들도 맞아요, 보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지?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건가? 근데 아니면- 군부대에서는 꼭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밖에서는 내 친구만 보는 건데 군대에서는 또 다 같이 봐요. 맞네. 맞네. 보통 얘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이제 여기 당근님처럼 파주 쪽에서 나왔는데 아. 항상 이제 근무하러 갈 때 선임들이 맨날 저쪽 가는 길에 네. 늘 이제 6.25 때 철모를 쓴 이제 얼굴이 없는 귀신이 있다고 늘 해서 한 2명씩 봤대요. 항상 약간 일관된 어떤 그걸 늘 얘기했었어요. 좀 격전지였나 파주 이쪽이? 아무래도 최전방이고 이제 그쪽이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그렇죠, 갔다 그렇죠. 고지전하고 지뢰가 막 이런 데니까 설치돼 네, 계속 그랬던 것 같아서 그 생각이 저도 딱 났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럼 이제 이 군부대 자체가 이제 사람의 발길이 좀 많이 잘 닿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귀신도 많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저도 확실히 딱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죠. DMZ처럼 네. 약간 자연이 숨쉬고 그쵸, 그쵸. 철새들이 날아들고 이런 자연 그대로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영역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런 곳에는 정말로 진짜 네. 귀신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도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보는데 군대에서 유일하게 공포 영화를 이제 같이 봤어요. 거의 좀 든든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약간 군대 관련된 공포 영화 되게 많잖아요. 뭐 알포인트 이런 것들.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저 정말. 거기 갔다 왔어요. 실제로 갔다 헌팅을. 왔어요. 진짜요? 네. 되게 무섭게 봤는데. 진짜 무섭다. 와 하늘 속. 되게 도시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데고 절벽이에요. 거기 뒤편이 산짐승도 되게 많고. 어떻게 그런데 알아서 촬영을 하러 그니까. 난 그런 것도 신기해. 그럼 이게 아무튼 저희가 이런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과연 귀신이 많을까라는 호기심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귀신을 보지 않는 거와 귀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